먼저 저는 7년 동안 두 곳의 초등학교를 경험했고 현재는 퇴사하고 개인 사업하는 정승효라고 합니다. 제가 초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1년 전에 찍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사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죽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특수교사가 돌아가셨고 진상 학부모 때문에 교실 담임이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였던 분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아동들은 경증, 중증에 따라 특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아이와 일반 학급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아이로 나뉘어요. 일반 학급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경증이에요. 하지만 이런 아이 한 명만 학급에 와도 사실 정말 난리가 납니다. 특수아동이 들어가는 학급은 기본적으로 경력직 교사반으로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2학년 담임을 할 때 저희 옆반 선생님이 굉장히 학급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반에 특수학급 아이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옆반이라 제가 자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특수아동이 5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TV를 막 꺼요. 한번 꽂히니까 하루 종일 TV만 켜지면 끄고 TV만 켜지면 끄고 거기에 꽂혀서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TV를 사용 못하고 이 칠판으로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10초에 한 번씩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저희 교실, 옆반인 저희 교실까지 계속 들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까지가 경증인 한 명의 특수아동의 예였어요. 물론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더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본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씨의 특수학급반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법정 특수학급 정원은 6명이에요. 그리고 특수교사 1명당 학생은 최대 4명까지 맡게 됐어요. 특수아동이 6명이다 하면은 교사는 2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원래 해당 특수학급은 꿈날의 1반, 2반 각 3명씩 해서 2분의 교사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2반의 2명의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교육청에서는 2반을 합쳐서 이 6명을 한 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김동욱 선생님 혼자만 여길 맡게 해요. 여기까지도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이 6명을 한 명이 맡는다고?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가관이에요. 이제 3월과 5월에 특수아동이 한 명씩 더 생겨서 총 6명이 아니라 8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반이 나뉘는 분반이 되던가 추가 교사가 배치돼야겠죠? 근데 둘 다 없었어요. 특수아동 8명을 한 명의 특수교사가 모두 책임지게 한 거예요. 모두 경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 이 8명 중에 4명이 자해나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중증 특수아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4명의 중증 아동과 4명의 경증 특수아동이 한 교실 한 명 선생님이 케어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교실에 배치되는 아이들은 경증 특수아이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특수 아이들을 맡으며 허리 부상을 비롯해서 52번의 진료를 받고 지난달 자택에서 돌아가셨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특수아동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태어난 게 문제인가요?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특수아동 6명을 한 반으로 몰아넣고 2명이 추가되어도 분반을 안 시켜준다? 이건 한 번도 특수아동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행정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명은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사를 해봤으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주변의 교사들이 이 김동욱 선생님에게 너 이러다 죽겠다 병가 좀 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 애들 누가 돌보냐고 한 분이 김동욱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은 무엇을 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교장 교감 선생님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똑같은 공무원이고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 선생님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대치를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자분도 정말 평생 마음에 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행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임용고시를 봐야 돼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4년 배우고 임용고시를 통과까지 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예비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생각 하나로 4년을 배우고 임용고시를 적게는 1년, 길게는 2, 3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일로 죽게 만들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상 학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일단 그 누구도 5학년을 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4년 경력의 선생님이 정말 굳은 결심으로 학급 담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부모님 A, B, C 이 세 분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진상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학부모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분들이 교사에게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일반 항의성 전화는 물론이고요. 하루는 교사가 아이에게 OS를 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초코과자. 자, 이거를 준 날 불량식품을 먹였다고 항의 전화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서 잘 교육을 시켜야지 왜 학교에서 OS 주는 걸로 난리일까요? OS에 유해물질이 들었을까요? 선생님이 이거 가공식품이다 하니까 학부모님이 이거는 불량식품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남의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거품 물고 항의하고 자기 아이가 남의 아이를 괴롭혔을 때 그럴 때는 남자들의 세계가 그런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화로 계속 선생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생님은요 14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녹음기를 사고 매일같이 전화에 녹음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게 가장 큰 업무였다고 합니다. 아니 교사가 수업이 끝나면 내일 수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내일 녹음을 정리하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분석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심지어 큰 소리 내지 말게 이런 요청도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본인 목소리가 큰지 않은지 자체적으로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는 계속 이 ABC 학부모님의 아이들만 계속 얼굴 표정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선생님이 법적으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학부모고 뭐고 간에 그냥 들이받아서 안 되냐,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교사를 7년을 있어 봤잖아요. 일단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사들, 선생님들은요 협박과 압박에 굉장히 취약해요. 평생을 공부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겠다, 이거 공론하겠다, 신문고에 넣겠다 이 등등의 말은 교사에게 굉장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 학교 내부에서도 조용히 넘어가자, 올해만 버티자, 그냥 너가 참아라 이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14년 경력의 교사는 처음으로 우울병 장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제, 세 번째 기간제 선생님까지 3번의 담임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게 몇 년간이 아니라 단 1년 동안, 5학년 단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학부모님들은 정말 신진 지식인이고 멀쩡한데 하필이면 이상한 교사가 3번이나 걸려서 담임 교체가 일어난 걸까요? 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교사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하고 아이들에게서 멀어져야 될까요? 지금 제 후배들 다들 퇴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좋아서 퇴사하는 것이면 스스로를 위한 퇴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퇴사하면 아이들 교육은 누가 하나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직전 저희 학교에 명예퇴직한 선생님께 고소를 한 학부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본인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쳤다는 건데요. 네, 그 아이 반에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이었어요. 학대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대봐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 계실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고소하더니 결국 돈 받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 사람이 싫어졌다는 연락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도 학부모도 그리고 같은 교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교사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대우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 사람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저희 세대가 행복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직 교사로서 그리고 지금은 한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